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진수입니다. 오늘은 엑셀 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엑셀 표시 형식의 숫자 서식과 조건 서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날짜와 관련되어진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셀에 그 날짜 서식이 보이시죠? 자, 날짜는 암기를 꼭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Y 코드와 M 코드, 그리고 D 코드, 그리고 A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Y는 년도를 의미를 하고요. 자, Y를 4개를 사용하게 되면 4자리 년도를 표시를 합니다. Y를 하나 혹은 2개를 사용하게 되면 2자리 년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 2020년도면 2자리를 Y를 사용하게 되면 20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두 Y만 사용을 하게 되면 앞에 만약에 2009년도다라고 하면 09년도인데 09를 빼고 9년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Y를 표시를 하지 않고 Y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자리 혹은 4자리 단위로 표시를 하죠. 자, M은 months라고 해서 연도 면스라고 해서 그 월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자, 2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01, 02, 03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M을 한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1, 2, 3, 4, 5, 6, 7, 8, 9 앞에 0은 붙이지 않습니다. 자, M을 3개를 사용하게 되면 자, 우리는 뭐 달을 표시할 때 1월, 2월, 3월 숫자로 표시를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어떻게 표시를 하죠? January, February 영어가 있죠. 영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 세 글자를 따서 January에 JAN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문 앞 글자 세 글자씩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M을 4개를 사용하게 되면 January 뭐부터 시작해서 February 그래서 영어를 풀네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M을 5개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영문 한 자리로 표시를 하게 되죠. D는 day죠. day 날짜입니다. 날짜를 표시할 때 2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DD를 사용하면 01, 02, 03 그리고 31일까지 달력에 표시되어져 있는 숫자 31일까지만 표시를 하고 32는 숫자가 없습니다. D 한 개가 사용이 되어지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앞에 01, 02에서 0은 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DDD라고 하게 되면 DDD라고 하면 요일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영문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영문요일. 그래서 Sunday, Monday 에서 표시를 하게 되고 DDD 하게 되면 글자 앞 글자 세 자리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DDDD 하게 되면 요일의 풀네임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자, 요일이 표시가 되죠. 월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그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이 원래는 얘네들은 엑셀은 어디 나라 문서예요? 미국 거죠. 그래서 자기들 것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거는 없어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A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요. A 코드가 바로 요일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AAAA 네 글자를 사용하게 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풀네임으로 요일을 표시를 하게 되고 AAA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 월, 화, 수, 목처럼 한 글자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날짜 서식이었고요. 밑에 시간 서식이 있네요. 시간은 hour라고 해서 시간의 hour의 약자 H를 사용을 합니다.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을 표시는 24시간제로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을 또 뭐 쪼개서 절반 12시간제로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 HH 사용하게 되면 0, 1시간, 0, 2시간, 0, 3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23시까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자 0에서부터 23 M은 위에 있는 M과 똑같긴 하지만 시간에 사용하는 M은 그쵸 미니스로 약자예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자 그래서 표시가 될 때는 사용하게 되면 00분 01분부터 시작해서 59분까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S는 second 약자 초죠. 그죠? 60초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AP는 AM, PM의 약자죠. 그래서 A만 사용하게 되면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PM, AM 사용해서 오전, 오후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대괄호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시간에서 대괄호가 사용이 되어지게 된다면 얘는 누적 시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잠시 뒤에 이 누적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23시가 지나가 버리면 다음 시간이 어떻게 돼요? 0시간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죠. 분은 어떻게 돼요? 59분이 넘어가면 다시 0분이 되기 시작하죠. 초도 마찬가지죠. 70초라고 하는 게 없죠. 단위가. 그래서 60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고요. 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간이 뭐 100시간 혹은 80분, 90분 이렇게 누적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의 범위가 시간의 어떤 표시를 좀 넓이를 스펙트럼을 좀 넓게 표시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누적 표시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표시를 날짜 시간 표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는 숫자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를 쓸 수가 있고요. 컨트롤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오늘 날짜를 쓸 수가 있고 자, 이 날짜를 숫자 값으로 바꾸면 자,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뀌어지죠. 자, 이 말은 날짜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앞서 오프라인 수업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YYY, MM, DD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날짜에서 표현을 할 때 표시 형식에서 날짜를 표시를 할 때 일반적인 기본 날짜 이런 표시 수식이죠. 자, 여기에서는 간단한 날짜 표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날짜 서식을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사용자 지정에서 YYY, MM, YYY 다시 MM 다시 DD 이렇게 표시를 하였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날짜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날짜 서식을 년, 월, 일 우리 한글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날짜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요. 자, 여기에서는 M이 한 개가 사용이 되어지고 D가 서식이 코드가 한 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01월이 아니라 그쵸? 01월이 아니라 01일이 아니라 그냥 1 이렇게 됐어요. 9 이렇게 앞에 0은 생략되어져서 표현이 되어졌네요. 자, 그래서 YY년, M, 월, D,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뒤에는 우리가 AAA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표시하는데 한 자릿수만 표시를 하게 됐죠.
이렇게요. 자, 뭐 날짜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진 것 같아요. 시간도 그와 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옆에 일정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주간 일정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현재 10월 1일이라고 하는 찍어보세요. 날짜가 언제예요? 2020년 10월 1일이죠. 근데 10월 슬래시 1이죠. 실제 표시된 것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소식을 만들었을까요? 월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코드요? M. 그리고 1은 D 코드죠. 자, 여기에서 표시가 되었을 때 10월 슬래시 1일 10월 1일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MM 그리고 슬래시 D 이렇게 표시가 되었겠죠. 볼까요? 그죠? 자, 그리고 옆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자, 요일을 표시를 할 거예요. 요일을. 그래서 자, 요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날짜를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하면 이꼴 하고 옆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엔터 하게 되면 10월 1일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아래쪽으로 자, 치우기 핸들을 이용하게 되면 옆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블록 씌워져 있는 상태로 컨트롤 1번 하고요. 이번에는 요일을 표시를 할 거예요. 아까 요일을 표시할 때 사용했던 게 한글 요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AAA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엔터 치게 되면 자, 이렇게 요일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얘를 블럭 씌워서 AAA 대신에 뭘로? DDD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요일을 표시를 하죠. 세 자리로. 어렵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서가 활용이 되어져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자, 앞에 있는 날짜만 바꾸면 뭐가 돼요? 자, 얘 하나 문서 만들었어요. 이 날짜만 지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얘가 10월이 아니라 11월이에요. 11월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이렇게 날짜가 바뀐단 말이죠. 그죠? 문서를 굉장히 간단하게 편집하고 쉽게 변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서를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문서 작성을 쉽게 손쉽게 작업할 수 있더라. 소식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옆에 근무 기록표라는 걸 한번 보시죠.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기록표라고 하는 것. 자, 거래 명세표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근무 기록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자, 월요일에는 자, 이만큼 10시간을 일했어요. 화요일은 7시간을 김현숙 씨는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 둘을 합칠 거예요. 자, 저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엑셀을 자, 홈 탭에 가면 편집 그룹에 가세요.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 인접해져 있는 셀에 대해서 합계를 월, 화, 수 숫자가 있는 값이죠. 시간 값을 이렇게 합칠 거예요. 엔터 하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
보면 위에 거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시간인데 자, 우리의 결과는 어떠냐면 10시간 50분 시간만 합치면 어떻게 돼? 10시간, 월요일날 10시간 일했고, 화요일날 7시간 일했고, 수요일날 10시간 일했고, 목요일날 8시간 일했고, 이만큼의 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간. 이렇게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합계를 해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뭘로 합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쭉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자, 아무리 많아봐야 24시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쵸? 너무나 피해를 보시는 분은 1시간이에요. 고작.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누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1번 하고 사용자 지정해 갑니다. 자, 시간 표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죠? 앞에 H에 대해서는 시간은 누적을 해주세요. 시간만. 분을 누적을 하게 되면 분은 또 몇백 분이 돼버리니까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분은 자, 올라가면 다음 단위로 시간으로 넘겨지니까 이렇게 시간만 이렇게 누적 처리해서 대괄호 처리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자, 김현숙 씨는 52시간 50분을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져요. 재미있는 기능이죠. 만약에 이거를 서식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또 수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수식으로 복잡하게 사용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자, 한글 문서로 돌아가서 자, 데이터베이스 넘버 서식이 있습니다. db num 서식이라고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넘버 서식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넘버 1은 한자로 표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런 형식의 사용이 되어지면 요런 형식이 사용이 되어지면 한자로 표시를 하세요. 데이터 넘버 2가 되어지면 한자 중에서 가전자 표시를 해주세요. 데이터 넘버 3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단위만 한자로 표시를 해주세요. 데이터 넘버 표가 사용이 되시면 한글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엑셀로 한번 살짝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 넘어가서 자,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숫자 1, 2, 3, 4, 5, 6 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1번에서 기타에 가보죠. 기타에 가면 숫자를 한자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숫자를 이와 같이 자, 일십, 2만 이렇게 3,456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이 녀석을요. 다시 1, 2, 3, 4, 5를 입력을 하고 다시 기타에 가면 숫자를 가전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은행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숫자 1, 2, 3, 4 한자는 매우 쉽게 읽어낼 수 있지만 가전자 표시를 하게 되면 자, 그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1, 2, 3, 4, 5를 쓰고 한글로 표시를 하면 또 이와 같이 표시를 하죠. 자,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쓰게 되면 돈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가능하니까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한글이나 한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거나 할 때에는 이렇게 한자를 어, 숫자를 한글로 혹은 한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래서 거래 명세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합계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합계 금액에 대한 서식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해요. 그쵸? 그래서 먼저 자, 컨트롤 1번 해서 기타에 가서 한글 표시로 한번 해볼까요? 한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자, 120만 2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실제 값은 뭐 이 숫자 값이지만 얘를 한글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1번 하고 사용자 지정에 가겠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자, DB4가 아까 뭐였죠? DB 넘버 4가 한글로 표시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자, 다르게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글로 일금이라고 쓰죠.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1금 112만 2천 뒤에 이것만 쓰면 좀 그렇겠죠. 원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1번 해서 원정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112만 2천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앞에 두 개의 문자 또 이 두 개의 문자가 붙어서 여기에 다른 글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DB 넘버 1이라고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이거를 또 한번 바꿔볼까요? 컨트롤 1번 하고 자, DB 넘버 4가 아니라 DB 넘버 1로 바꾸면 또 상황이 좀 바뀌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서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자, 달성률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목표 달성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열에 숫자 있는 값을 이렇게 전체 한번 블록을 씌워 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1번에서 우리가 조건식을 했는데 자, 지난번에 자, 형식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랑 색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파란색을 표시를 할 거냐, 어떤 값이 클 때요, 얼마보다 크게 되면 할 거냐,
1을 포함한 1 이상일 때 한번 해볼까요? 1 이상일 때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 이상이라면, 자, 여기서 퍼센트에서 1이라는 거는 얼마예요? 100%겠죠. 그래서 100% 이상, 달성률이 100% 이상이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주려고 해요. 자, 달성률이 100%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자, 미음키를 하나 써서 한자키 눌러서, 자, 별표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별표를 하나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자, 퍼센트는 자, 소수점 한 자리가 들어가니까 0.0%로 자릿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조건을 하나, 이렇게 조건을 하나 주고요. 자, 그렇지 않는 조건은 그냥 0.0 파란색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자, 10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실제 이 값은 뭐 아무런 상관없죠. 이걸 해달라 말라 그런 게 없으니까. 자, 이런 조건 서식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엑셀의 서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사용을 했고요. 자, 좀 전에 이제 지금 뭐 색깔 지정을 이렇게 했는데, 엑셀에서 색깔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시 한번, 색깔은 어떤 색깔을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검정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검정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있고요. 희색이 아니라 흰색이죠. 흰색이 있고요. 다음 파랑색이 있고요. 자, 그리고 빨강색이 있습니다. 다음 자홍색이 있고요. 노랑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녹청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8가지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 외의 색깔도 있습니다. 그 외의 색깔도 있는데, 그 외의 색깔은 코드로 입력하는 거에서 좀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8가지 색상을 문자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색상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숫자, 요 색깔 서식값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엑셀 표시 형식 서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뭐 수업 시간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